여러분, 경매 초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아마 명도 아닐까요? 우리 권리 분석도 어려웠고 낙찰가 산정도 쉽지 않았어.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결국에는 제가 낙찰을 받았을 때 부동산에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고의 내보낼까? 뭐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낙찰 받자마자 검색해보지 않으시나요? 경매, 명도, 이사비 얼마 드려야 될까요? 점유자랑 협상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검색해보지 않으시나요? 근데 또 검색해보면 어때? 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바로 찾아가서 쪽지 하나 붙이고 와라. 또 어떤 분들은 그럴 필요 없다.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내용 증명 보내야 된다. 어떤 분은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라면요. 그냥 인도 명령이랑 강제 집행으로 해결할 겁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왜 제가 인도 명령이랑 강제 집행으로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만약에 지금 이사비 검색하고 계셨으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점유자랑 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유자랑 협상을 한다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일인데요. 이런 사람 마음은요, 예측이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계산해서 비용에 넣고 계산할 수 없는 거는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집행 비용은 어때요? 인도명령을 해서 강제집행 비용은요. 이거는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점유자와 협의를 하는 거는요. 점유자와 협의를 하는 거. 이거는 점유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말 좋은 점유자분을 만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협상의 달인이어서 잘 협상을 해서 소정의 이사비를 드리고 뭐 이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점유자분들이 이삿날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사정이 바뀌거나 마음이 변하십니다. 뭐 갈 곳이 없어요. 이사비가 부족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지? 너무 속상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우리의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자의 마음이 바뀌는 동안에 우리의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매달 정확하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출이자는 나가는데 저희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했죠. 인테리어도 못했고 뭐 임차도 못 맞췄고 매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지금 손해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는 처음부터 인도 명령과 강제 집행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협상이 돼가지고 강제 집행 비용이 안 들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게 점유자님이 알아서 잘 이렇게 빼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연락도 너무 잘 되면 진짜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면요. 정말 좋은 곳에 기도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바라고 이러면 거의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은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인도명령이랑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되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명령은요. 저희가 인도명령은 권리가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권리를 만드는 건요. 저희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자가 되거든요. 소유자가 되면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생기고요.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는 지금 이 절차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납부를 하시면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요. 이제 법원에서 인도 명령 결정이 나와요. 인도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저희는 집행관 사무실에 갈 겁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집행관님께서 강제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게 강제 절차는 집행관님이 이제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저희는 준비해야 될 거는 비용, 돈입니다. 그래서 강제 절차가 시작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 먼저 계고를 해요, 계고. 계고라는 게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가가지고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고 같은 걸 합니다. 나가세요. 이게 이제 비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고를 한 2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집행으로 갑니다. 그 본집행을 할 때는 그날 오라고 하세요. 뭐 증인 2명도 필요하고 인부들도 필요하고 열쇠공도 필요하고 한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본집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강제집행문을 읽어주시고 자 이제부터 강제집행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집행이 시작이 되고 짐이 많으면 이거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트럭 같은 거 와서 5톤짜리 트럭에 와서 요거를 이렇게 다 싣고 가세요. 이것도 다 비용이긴 한데 암튼 이렇게 짐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게 저희한테 명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찾아보시면, 명도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막 강제집행 해봤더니, 문 땄더니 무엇이 어떻게, 이거는 다 이 본집행, 요 단계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명도라고 했을 때 점유자랑 협상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강제집행을 기본으로 하고 인도명령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인도명령이랑 강제집행이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강제집행 비용은 계산할 수 있지만 점유자의 마음은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이 강제집행 절차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영상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